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6회 5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5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굴절기의 측정 범위는 1.35에서 괄호이다. 괄호가 넘으면 측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over the limited 라고 표기한다. 그게 OTL이죠. 굴절액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굴절액 있죠. 굴절액이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에 무엇을 섞냐에 따라서 1.79, 1.81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아무튼 1.81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굴절액이에요. 그러니까 1.81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5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게 굴절계고요. 굴절계의 원리는 내부 전반사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1.4보다 5칸이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1.35부터 1.8 위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1.85까지가 범위예요. 그리고 굴절액이 1.81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볼 수 없다. 자, 52번 패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면이 있는 연마 상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석 가공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면으로 연마하는 보석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예문을 보니까 라운드 브릴리언트가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스타트 사파이어, 제이다이트, 캐치아이는 주로 캐버션으로 연마를 하죠. 캐버션. 돔 형태의 보석을 캐버션이라고 합니다. 53번. 자, 모든 면이 거들 가장자리와 평행한 사각형이며 에메랄드 컷이라고 하는 이 연마 형태는, 자, 에메랄드 컷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컷의 변형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에메랄드 컷은 스텝 컷과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스텝 컷의 변형 형태가 바로 에메랄드 컷이에요. 왜 스텝 컷이냐면 면이 길쭉길쭉한 게 옆에서 볼 때 계단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텝 컷이에요. 자, 요게 바로 텀볼드 컷. 다른 말로 자유형 연마. 그리고 오른쪽이 패스티드. 중에서 에메랄드 컷. 그러니까 얘는 스텝 컷의 변형입니다. 스텝 컷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에메랄드 컷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에메랄드 컷은 우리 시험 보석 가공 파트에서 유독 잘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라운드 브릴리언트도 총 58면이고 이 에메랄드 컷도 58면이라서 잘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에메랄드 컷은 거들이 상당히 두꺼워요. 다이아몬드는 거들의 면수를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컷은 거들까지 면으로 쳐요. 그래서 거들 면수를 포함해서 58면입니다. 그러니까 거들 면수를 뺀 에메랄드 컷은 50면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4번 보석 가공 문제예요. 그 중에서 조각, 카빙 문제입니다. 자, 거들 가장자리보다 위에 위치하는 이 조각 형태는 양각이죠. 양각은 주로 까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4번 답은 2번이고요. 까메오예요. 55번 텀블링 연마. 텀블링 아까 설명드렸죠. 텀블링은 자유형 연마라고 합니다. 이 자유형 연마의 광택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광택제죠? 그리고 어떤 게 연마제죠? 광택제와 연마제는 별개죠. 그래서 트리폴리, 티녹사이드, 크롬옥사이드는 광택제입니다. 그런데 카브론돔은 이건 연마제예요.
55번 답은 4번입니다. 56번 32, 64, 96, 120 인덱스 기호로 연마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연마 기기를 보게 되면 요게 손으로 붙잡는 고무 부분이고요. 앞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연마되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 가면 각도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의 각 면은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인덱스 기어예요. 자, 인덱스 기어는 여러 가지 기성 제품이 나오는데 최대 120각까지 깎을 수 있는, 즉 기어가 120개까지 있는 120 인덱스 기어부터 팔고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120 인덱스 기어를 가지고 있으면 120각까지 깎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5각형을 깎을 수도 있고 6각형을 깎을 수도 있고 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인덱스 기호로 몇 각형까지 깎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깎고 싶은 각형을 가지고 인덱스 기호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서 보면 32, 64, 96, 120이죠. 요거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나눠서 소수점이 안 나오면 이 기호로 깎을 수 있는, 즉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호가 되는 겁니다. 32 나누기 3 하면 뭐가 남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좌절하지 마시고 설명드린 대로 이 인덱스 기호를 이걸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계산기도 전자시험, 즉 모니터에 붙어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를 꼭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57번 목걸이, 이게 귀금속 문제예요. 그 중에 목걸이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목걸이를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거는 네크피스라고 합니다. 네크피스. 자, 그 다음에 58번 라운드 브릴리언트, 이거 다이아몬드 문제 같지만 크라운의 연마 순서를 물어보고 있죠. 보석 가공 파트예요. 그래서 자, 테이블 깎고 테이블 앞전에 거들이 있으면 거들이 먼저예요. 브루팅하고 테이블 깎고. 스타 아닙니다. 메인부터 깎아요. 메인은 이게 원래는 메인 베질면입니다. 베질면을 메인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테이블 깎고 베질 메인면 깎고 다시 올라가서 스타를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상부 거들, 어퍼 거들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테이블 깎고 내려가서 베질 메인 깎고 올라가서 스타 깎고 다시 내려가서 상부 거들을 깎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깎고 내려가서 여길 깎아요. 베질을. 여기 베질 깎고 여기 깎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사이에 있는 스타를 깎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여기를 깎아요. 어퍼거들을. 이 순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크라운의 총 연마면 33면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59번 숭금 반지를 광낼 때 이거는 그냥 광쇠다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광쇠. 이 문제 잘 나온다. 60번 원형 구슬에 구멍을 뚫을 때 구슬지름의 60%를 뚫고 돌려서 나머지를 뚫습니다. 한 번에 다 뚫으면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나올 때 깨져요. 그래서 4번이에요. 구슬의 끝부분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